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의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를 간웅이라 불렀습니다. 교활하고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역사책도 잠이 듭니다.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죠. 조조. 그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당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 다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밤 만날 조조는 조금 다릅니다. 칼을 든 조조가 아니라 잠들지 못하는 조조입니다. 천하를 호령했지만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던 사람, 승리했지만 웃지 못했던 사람, 사랑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 그런 조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밤이 있지 않나요? 모든 걸 다 해내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밤, 옳은 선택을 했는데도 후회가 밀려오는 밤. 조조도 그랬습니다. 그는 천하를 얻으려 했지만 정작 잃어버린 건 평온한 잠이었죠. 오늘 밤 우리는 그의 불면의 밤을 함께 걷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깊은 숨 한 번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 젊은 조조, 불안과 꿈이 교차하는 밤, 약 6,500자의 밤. 조조가 20살이었을 때 그는 이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낙양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귀족들의 저택에서는 밤새 연회가 열렸고 거리에는 등불이 가득했죠. 하지만 조조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있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환관의 양손자, 그게 그의 정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삭였죠. 저 아이는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어. 진짜 혈통도 아니지. 언젠가 드러날 거야. 그의 본색이. 조조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습니다. 밤이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병법을 읽었습니다. 손자, 오자, 육도삼략, 말을 탔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의 혈통이 아니라 그의 실력을 볼 테니까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조조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사람들은 나를 가짜라고 할 거야. 그는 베개를 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18, 19, 20. 그 나이의 조조는 아직 세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는 친구 원소를 만났습니다. 원소는 명문가의 자제였습니다.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집안. 그는 태어날 때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조조, 너는 왜 그렇게 심각해? 원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너무 애쓰지 마. 조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너는 몰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은 몰라. 그날 밤 조조는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글로 적었습니다. 나는 혼란한 세상의 능신이 되고 싶다. 태평한 세상의 간웅이라도 좋다. 난 전 간웅. 그 두 글자 사이에서 조조는 평생을 흔들렸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첫 배신. 25살 조조는 낙양북부에 임명되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관직이었죠. 그는 성문에 오색봉을 걸었습니다. 금령을 어기는 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 귀족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뭘 한다고. 하지만 조조는 단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제의 총애를 받는 환관 건석의 숙부가 금령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조가 어떻게 할까? 당연히 봐주겠지. 그도 환관 집안 아닌가. 하지만 조조는 그를 오색봉으로 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권력에 피었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이라는 걸. 당신은 버티느라 충분히 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쉬어도 됩니다. 다음 날 조조는 좌천되었습니다. 멀리 변방의 작은 현으로.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 봐, 너무 나섰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조조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좌천시킬 수 없을 거야. 그 밤 조조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누가 정한 자리에 있는 걸까? 나는 언제쯤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당신도 함께 숨을 고르세요. 동탁의 그림자. 조조가 30이 되던 해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제가 죽었습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외척과 환관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동탁이 왔습니다. 낙양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조조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란의 시대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의병이었습니다. 한시를 받들고 동탁을 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원소, 원술, 공손찬, 유비 모두가 의로움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밤 조조는 군막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병사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동탁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동탁이 사라져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사람들의 욕심이 남아있는 한. 그날 밤 조조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만 깨어있는 것 같은 외로움.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무게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연합군은 동탁을 쫓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조조만 홀로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형양에서의 참패. 조조는 화살을 맞고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친위대장이 대신 말을 내어주고 죽었습니다. 조조는 피를 흘리며 도망쳤습니다. 밤새도록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 숨어 상처를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혼자 의로움을 외쳐봤자 소용없는 건가? 그때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30살의 남자가 동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의 눈물도 괜찮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조조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힘을 가져야 해. 의로움만으로는 부족해. 힘이 있어야 의로움도 지킬 수 있어.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밤은 더 길어질 거라는 걸, 잠은 더 얕아질 거라는 걸.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당신은 여기서 쉬어도 됩니다. 천하의 혼란, 선택의 기로, 약 6,800자. 조조는 연주자사가 되었습니다. 38배의 나이였습니다. 늦은 출발이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황하가 흐르고 백성들이 많았죠. 조조는 둔전제를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직접 농사짓게 했습니다. 군량이 쌓였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조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는 순욱을 불렀습니다. 순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었지만 깊이가 있었죠. 뭐냐?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조조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천하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욕심 아니오? 순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천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하의 안정을 원하십니까? 조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걸까? 권력인가? 질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답은 천천히 찾아집니다. 39살 되던 해 조조는 서주를 쳤습니다. 도겸이 다스리는 땅이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겸의 부하가 조조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나경을 피해 서주로 가던 중 도겸의 부하 장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재물을 노린 살인이었습니다. 조조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서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수가 시체로 막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서주대 학살이라 기록했습니다. 조조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지웠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공,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조조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순욱이 찾아왔습니다. 주공, 그만하십시오. 조조는 순욱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학살입니다.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순욱의 말이 맞다는 걸,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그를 삼키고 있었으니까요. 뭐냐? 조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욱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혼자 남았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구나.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조조가 서주를 치는 사이 연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포가 들어왔습니다. 진군과 장막이 내행했습니다. 조조의 가족이 포위되었습니다. 급보를 받은 조조는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대부분은 이미 여포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세 개의 성만 남았습니다. 범, 동아, 견성, 순욱과 정욱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그 세 성을 거점으로 반격했습니다. 100일 동안 싸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군량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조조도 굶주렸습니다. 어느 날 밤 조조는 진영을 돌았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추웠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옷을 벗어 한 병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밤새 서 있었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추위도 지나갑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여포는 강했습니다. 천하제일의 무예를 지닌 사람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략을 썼습니다. 거짓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포의 부하들 사이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포를 몰아냈습니다. 연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빈 성벽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뭘까? 이미 반이 무너진 땅, 이미 반이 떠난 백성.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불을 켜도 금방 꺼져버려.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어둠도 언젠가 끝납니다. 건한 원년 서기 196년 조조는 41살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황제를 맞이하기로 한 것입니다. 헌제는 장안에서 도망쳐 낙양으로 왔습니다. 궁궐은 불타 있었습니다. 황제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조조는 순욱과 의논했습니다. 황제를 허창으로 모셔오면 어떻겠소? 순욱의 눈이 빛났습니다.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 지에티엔즈이인 주허. 좋은 책략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황제를 이용하는 것 아니오? 순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공, 지금 황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원소입니까? 그는 관심도 없습니다. 유표입니까? 그는 형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공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명분인가? 권력인가? 보호인가? 이용인가?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좋소. 황제를 모셔오겠소. 하지만 나는 황제를 진심으로 보호할 것이오. 그날의 다짐을 조조는 평생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선택도 소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조는 헌제를 허창으로 모셨습니다. 궁궐을 지었습니다.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조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헌제는 조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은 승상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조조는 엎드렸습니다. 신은 다만 한시를 받들 뿐입니다. 그날 밤 조조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눕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황제를 섬기는 걸까? 아니면 황제를 방패로 쓰는 걸까? 조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마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 거라는 걸.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당신도 함께 쉬세요. 패배신과 불신의 그림자 약 6,500자. 전이 조조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조왕, 조비, 조창. 그중 조왕은 조조가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용맹했고 지혜로웠고 인품이 좋았습니다. 조조는 종종 말했습니다. 앙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 건한 2년 조조는 장수를 쳤습니다. 완성 전투였습니다. 장수는 항복했습니다. 조조는 그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실수를 했습니다. 장수의 숙모 추부인을 취했습니다. 장수는 굴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밤중에 습격이 들어왔습니다. 조조는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왕이 사라졌습니다. 앙아, 조왕, 조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이가 조조를 끌고 도망쳤습니다. 주공, 지금은 도망쳐야 합니다. 안 돼, 앙이, 내 아들이. 조조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전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를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이는 쌍극을 휘둘렀습니다. 수십 명을 베었습니다. 조왕을 찾았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전이는 조왕의 시신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도 화살을 수십 발 맞았습니다. 조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공, 죄송합니다. 공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상처도 언젠가 아물어갑니다. 조조는 조왕의 시신을 안았습니다. 밤새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조조는 천천히 조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내가 방심했다. 순욱이 다가왔습니다. 주공의 잘못이 아닙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문약, 내 잘못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소. 그날부터 조조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항복하는 자를 경계했습니다. 밤이면 더욱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무게. 건한 5년 조조와 원소가 마침내 맞붙었습니다. 관도, 천하의 운명이 걸린 전투였습니다. 원소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조조는 마녀 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조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지도를 보며 계책을 짰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허유가 찾아왔습니다. 원소의 참모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조, 나를 받아주겠는가? 조조는 의심했습니다. 이건 탐정 아닌가? 하지만 허유는 진심이었습니다. 원소는 내 말을 듣지 않소. 그래서 당신에게 왔소. 원소의 군량이 오소에 있소. 그곳을 치시오. 조조는 도박을 했습니다. 정예병을 이끌고 오소로 야습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원소의 군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10만 대군은 무너졌습니다.
조조는 이겼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승리도 때로는 무겁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조조는 원소의 진영에서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원소에게 보낸 4통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십 통이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신하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주공, 이들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조조는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두 불태워라. 불태우고 다시는 언급하지 마라. 참모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공, 이들은 배신자들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길지 몰랐소. 그들도 살기 위해 그랬을 뿐이오. 나는 이해하오. 편지는 모두 불탔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마음속에는 제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죽음이 눈앞에 오면 누구나 배신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당신은 버티느라 충분히 잘했습니다. 지금은 쉬어도 됩니다. 하늘. 건한 13년 조조는 남쪽을 쳤습니다. 형주를 얻었습니다. 유비는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오나라였습니다. 강을 건너면 천하통일이었습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자랑했습니다. 실제로는 20만 정도였지만 기세는 100만이었습니다. 배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병사들의 뱃멀미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적벽. 그날 밤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화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이 배에서 배로 옮겨 붙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배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비명이 강을 뒤덮었습니다. 조조는 말 위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이 강물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조조는 도망쳤습니다. 화용도를 지날 때 관우를 만났습니다. 관우는 칼을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조조는 웃었습니다. 운장, 우리 예정이 있지 않소? 내가 당신을 후대했던 거 기억하시오? 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조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비가 아니라 굴욕이라는 것을. 그날 밤 조조는 허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이긴 척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나는 약해.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당신의 약함도 괜찮습니다. 사승리의 순간에도 잠들지 못한 영웅 약 6200자. 건한 21년 조조는 위공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위왕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절반을 얻었습니다. 북쪽은 모두 그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조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될 수도 있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청했습니다. 왕께서 제 위에 오르십시오. 천하가 원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한나라의 신하여, 황제는 따로 계시오. 신하들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사실상의 황제라는 것을. 그날 밤 조조는
혼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가 희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 왕인가? 신하인가? 영웅인가? 역적인가?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정체성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조조는 시를 썼습니다. 단가행, 뚜이죠 땅그, 연신지허. 술 앞에서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나 되랴. 피루저루, 출를 구도. 아침 이슬 같아서 지나간 날이 괴롭게 많구나. 칼땅 이캉 요스 나왕. 개연이 격앙하니 근심하는 생각 잊기 어렵구나. 허이제요 왜요 또캉. 무엇으로 근심을 풀까? 오직 술뿐이로다. 조조는 이 시를 쓰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히 잠들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당신의 슬픔도 괜찮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조조는 두통이 심했습니다. 밤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명의 화타를 불렀습니다. 화타는 진찰했습니다. 왕의 병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리를 열고 치료해야 합니다. 조조는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오? 화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은 이미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죽이려는 것 아니오? 누가 시켰소? 유비, 손권? 화타는 억울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신은 진심으로 왕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화타가 죽은 후 조조의 두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조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화타가 진심이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후회도 삶의 일부입니다. 조조는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시식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잠잘 때도 호의를 방 안에 두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신하도, 의사도, 그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식이 찾아왔습니다. 조조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아들이었죠. 아버지, 제가 시를 지었습니다. 조식은 낙심부를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조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대신 지어준 것 아닌가? 혹시 나를 속이는 것 아닌가? 조식은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그날 밤 조조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버티느라 충분히 잘했습니다. 지금은 쉬어도 됩니다. 건한 24년 관우가 죽었습니다. 손권이 배신하여 형주를 빼앗았고 관우는 패배하여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관우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친구였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후대했습니다. 말을 주었습니다. 적토마였습니다. 옷을 주었습니다. 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떠났습니다. 나는 유왕숙을 섬기는 몸입니다. 승상의 은혜는 언젠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갚았습니다. 알량과 문추를
죽여 조조를 구했습니다. 화용도에서 조조를 살려주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관우가 죽었습니다. 조조는 제후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나무로 몸을 만들어 관에 넣었습니다. 낙양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관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 찾아갔습니다. 술을 부었습니다. 운장, 그대는 의로운 사람이었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소.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소. 조조는 울었습니다. 65살의 늙은 왕이 무덤 앞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의 눈물도 소중합니다. 조조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관우가 떠났습니다. 순욱도 떠났습니다. 곽가도 떠났습니다. 전이도 떠났습니다.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조조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하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조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당신도 함께 쉬세요. 후회, 고백, 밤의 기록, 약 6,500자. 건한 25년 정월. 조조는 낙양에 있었습니다. 몸이 매우 아팠습니다. 두통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조비, 조창, 조식, 종, 내 아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곧 떠날 것 같구나. 조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들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이 어떤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사치하지 마라. 검소하게 장례를 치러라. 금은보화를 넣지 마라. 그저 평범한 옷을 입혀 묻어라.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시녀들을 잘 돌봐주어라.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어라. 신발 만드는 법, 비단 짜는 법,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라. 이것이 조조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배려는 영원히 남습니다. 조조는 또 말했습니다. 동작대 근처에 묻어달라. 내가 좋아하던 곳이다. 거기서 나는 시를 짓곤 했다. 거기서 나는 꿈을 꾸곤 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무덤에 구멍을 내어라. 그래서 내가 영원히 황화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동작대를 볼 수 있게. 아들들은 울며 약속했습니다. 조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신하들도 물러가게 했습니다. 오직 혼자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나? 조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영웅이었나? 아니면 악당이었나? 나는 천하를 위했나? 아니면 나를 위했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나오지 않을 대답이었습니다. 조조는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젊었을 때
보던 그 별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별이었습니다. 별들아, 조조가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잘한 걸까?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조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神龟쇼 요요 진시. 영묘한 거북이 비록 장수하나 오히려 마침내 닿을 때가 있고,腾蛇乘雾 종의 투회. 등사가 비록 안개를 타고 다니나 끝내는 흙과 재로 돌아간다. 라오지푸리 쯔在千里. 늙은 줌마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뜻은 천리에 있고, 리에실 무년壮心不已. 뜻 있는 선비가 만년에 이르러도 장한 마음 그치지 않는다. 인수어질치 무단在天. 성하고 체하는 시기는 단지 하늘에만 있지 않으니, 양이지fu 거더요년. 마음을 기르고 즐기는 복으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다. 신선질 짤거이용질. 심히 다행이로다. 노래로서 뜻을 노래하노라. 구수수. 조조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의 일부였으니까요. 당신의 눈물도 작품의 일부입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조조는 한 통의 편지를 더 썼습니다. 조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후계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비야, 내가 이제 이 짐을 질 것이다. 무겁다. 매우 무겁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한다. 나는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다. 내가 이루어라. 하지만 비야, 명심해라. 권력은 목적이 아니다. 천하의 평화가 목적이다. 백성의 안녕이 목적이다. 내가 그것을 잊을 때가 많았다. 너는 잊지 마라. 조조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을 썼습니다. 조식에게. 시가, 내 재주는 뛰어나다. 하지만 세상은 재주만으로 살 수 없다. 나는 내게 가혹했다. 그것이 후회된다. 나는 내가 형과 경쟁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다치게 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서로 해치지 마라. 형제가 서로 죽이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 조조는 두 통의 편지를 봉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용서도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날이 조조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건한 25년 1월 23일. 밤이 깊었습니다. 조조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했습니다. 신하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외로웠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혼자였습니다. 조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우. 조조가 중얼거렸습니다. 곽가, 전이 너희들이 보이는구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조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조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 먼저 간 사람들을. 나도 곧 갈 것이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조조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밖에 별이 보이느냐?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예, 승상. 밤하늘에
별이 총총합니다. 조조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구나. 별은 영원하구나. 나는 사라지지만 별은 남는구나.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조 6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조조도 이제 쉬고 있습니다. 조조의 장례는 검소했습니다. 유언대로 금은보화를 넣지 않았습니다. 평복을 입혔습니다. 관도 소박했습니다. 동작대 근처 서릉에 묻었습니다. 무덤에는 구멍을 냈습니다. 그가 바라던 대로 영원히 황하를 볼 수 있도록, 영원히 동작대를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하들이 울었습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조조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조용히 슬퍼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영웅의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당신도 함께 숨을 고르세요. 후세 사람들은 조조를 평가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간웅이다. 천하를 어지럽힌 역적이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영웅이다. 혼란을 평정한 능신이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이다. 잘하려 노력한 사람이다. 아마 셋 다 맞을 것입니다. 조조는 간웅이었고 영웅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 실수도 많이 한 사람, 하지만 끝까지 노력한 사람. 당신도 그런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한 선택 약 4,500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조의 무덤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 여름바람이, 가을바람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이 자랐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조조는 그곳에 누워 영원히 황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히 동작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하며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하며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1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조조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의 시가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설로 썼습니다. 노래로 불렀습니다. 조조는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습니다. 조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의 기술일까요? 전쟁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시와 노래일까요? 아마 그것들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조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끝까지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조조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해서 당신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도 가끔 잠들지 못합니다. 조조처럼 고민이 많아서, 후회가 많아서, 내일이 두려워서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
우리는 조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도 밤이면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그도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라는 것. 강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떨고 있다는 것.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 같다. 가는 날이 괴롭게 많다. 하지만 그는 또 말했습니다. 늙은 준마가 마구간에 있어도 뜻은 천리에 있다. 만년에 이르러도 장한 마음 그치지 않는다. 인생은 짧습니다. 하지만 꿈은 길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꿈을 꿨습니다. 당신도 꿈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조는 평생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능신이 될 것인가, 가능이 될 것인가, 황제를 섬길 것인가, 황제가 될 것인가, 의로움을 택할 것인가, 권력을 택할 것인가. 그는 때로는 잘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못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계속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조조의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되었듯이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선택의 기회는 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조조와 함께한 밤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을 보았습니다. 그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패배를 보았습니다. 그의 후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조조는 이제 쉬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조조는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면 조조처럼 꿈을 꾸세요.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그리고 내일 아침 깨어나면 조조처럼 도전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조조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별이었습니다. 당신도 창밖을 보세요. 별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별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구름 너머, 빛 너머. 당신의 꿈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흐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깊은 밤, 편안한 꿈 꾸세요. 내일도 당신은 충분히 잘할 것입니다. 잘 자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조와 함께한 이 밤을, 당신과 함께한 이 밤을, 조조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의 불안, 선택, 후회, 그리고 마지막을 담았습니다. 과도한 전투, 묘사 대신 내면의 갈등과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중간중간 수면, 허용 멘트를 삽입하여 시청자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대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잠들지 못하는 밤도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해는 뜬다는 것. 조조처럼 우리 모두 끝까지 가봅시다. 잘 자세요, 여러분.